저한테는 아리랑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좀 먼 노래였었는데요. 저희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부르셨고 또 한민족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재외동포 이주 역사가 120년이 넘었으니까 정말 어쩌면 최초의 K-팝이 이 아리랑 아닐까 싶습니다. 이 팔. I think of these arms.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온 노래. 700만 재외동포의 삶과 꿈을 담아 다시 아리랑을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전 뉴질랜드 북섬 남서부에 위치한 왕가누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문덕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요리사로 계속 일해오고 또 비즈니스도 운영하다가 약 10여 년 전쯤에 이곳으로 귀촌을 해서 작은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이 좋아 뉴질랜드에 정착한 지 24년. 두 아이들 모두 이곳에서 태어난 재외동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미입니다. 제 나이는 15살이고 우리 팜의 세컨 인차지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디입니다. 나이는 17살이고 저희 팜의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저희 집 양모리개들입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뉴질랜드에서도 오지 마을. 소와 양 17마리를 돌보는 일이 중요한 생업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꽃을 친구 삼아 한가하고 여유롭게 사는 전원 생활이 좋아 보이네요. 왜 시골 생활의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도시의 편리함은 없지만 이 시골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이나 평화로움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다면 포기해야 할 것도 있을 텐데요.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랍니다. 학교가 너무 멀어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 아버지가 선생님입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에 선출되어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김구 선생님이지. 그렇죠. 그지? 맞아. 그 김구 선생님의 호는 무엇일까요? 김구 선생님을 호칭하는 그 호가 있어. 힌트. 한국 역사를 가르치네요. 라는 의미야. 백? 백구. 백포. 백포요. 삐 빨리 삐. 백범 김구 선생님. 삐 누가 했어? 삐. 삐. 백범 김구 선생님. 뉴질랜드 학교를 다녔다면 배울 수 없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반찬. 14살 안미는 숙련된 조교인데요.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 다양한 맛내기 비법을 총동원합니다.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 저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마트에 갈 때 새우젓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오뎅, 라면, 뭐 미역, 그 다음에 장류 같은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먹음직스럽네요. 이곳이 뉴질랜드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할 정도로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 뭐 저희가 좋아서 한 거지만은 저희 집에서 된장도 담그고 김치도 담가 먹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가지고 온 무쇠 가마솥에 요리도 해 먹고 그러니까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 나에게 한국은 첫사랑이다. 왜냐하면 떠나왔는데 잊혀지지가 않는다. 나에게 한국은 커피다. 커피다. 왜? 나는 밥 없이는 살아도 커피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한국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오, 좋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뉴질랜드 목장 가족의 아리랑은 여름방학마다 뛰어놀던 시골 할머니 집을 닮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노래에는 삶을 위로하고 꿈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삶을 개척하는 저해동포들에게 아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Sarah Sook and I am a Korean-Canadian young adult author and I live in Vancouver, Canada. So my parents immigrated from South Korea to Canada in the late 70s, early 80s. 사라의 책은 요즘 캐나다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데뷔 책 Made in Korea. This is a rom-com about teens selling Korean beauty products at school. Then we have Troublemaker, which I co-wrote with John Cho, and this is a historical fiction about the 1992 LA riots. 너무 신기해요. I always dreamed of writing one book. Now there's so many. 메이드 인 코리아. 영어 소설인데 온통 한국 얘기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한인 청년들이 한국 화장품으로 사업을 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로맨스 소설. 어린이 청소년 소설 분야 권장도서로 선정돼 주목받는 작가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How has it been going? You have a new book coming out. 반응이 굉장히 좋죠. Very, very, very popular. So we always sell out of her titles. But also we make sure to introduce her books and all the books that we bring in, actually. I would say yes, it does serve to further interest and the spread of Korean literature. 100번도 넘게 출판 거절을 당한 뒤 내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를 쓰자며 방향을 바꾼 결과입니다. And I think that for me as a Korean person, there is a bit of a feeling of when I go back to Korea, feels like going home, even though home is also here.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약간 좀 정 드는 거, 정 있잖아요. 군고구마도 좋고, I think she steamed it, 찐고구마. So I really love that too. 그냥 고구마, I love it. And then I just remember feeling like, I feel very like this is
feel very, this is who I am, and like this is me. It's just one of those, I don't have to pretend, this is just me. 올해 32. K-팝이 더 익숙한 나이인데요. 사라는 아리랑 노래를 알까요? I think of these arms. Yeah, like it's not the national anthem, but kind of like it, you know, that kind of feeling, you know, like, so I just like feel like I don't remember where I learned it or how I know it. I'm sure there was a moment that someone told me or that I heard it for the first time, but I don't remember, and so it kind of feels like I always knew it in a way. Well, a lot of my diaspora Korean friends, we just kind of feel like we always knew it. Yeah, that song. Yeah, we know that song. It's like we know it the way that we know, like kimchi-jjigae. It's like home. You know, we just know.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는 노래. 그게 아리랑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우즈베키스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슈켄트시에서 태어난 김네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올리마슬리스 하원 상하 정령의회 의원입니다. 고려인 청년 대표로 임명된 젊은 정치인입니다. Наверное, потому что когда я зашел, я был обычным человеком, ну, и люди, которые вот, как сказать, уже начинали свою добились многих целей, зашли уже тоже в политику, они помогали просто, как бы, потому что они хотели помочь, потому что они знают этот. Смотря на это, наверное, как сказать, вот есть такое правило, как сказать, если ты получаешь что-то, потом должен тоже просто безвозмездно передать это, отдать. У себя просто так, как бы, это тоже держать неправильно. 우즈베키스탄에 고려인이 정착한 지 8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등장한 겁니다. 에르네스트가 자주 가는 시장인데요. 여긴 한국 제품들이 많습니다. Тенджан, он как жареный у вас? Жареный есть и не жареный. Для супа нам надо. Для супа по 30 Да. вкусный. Мансо, корисандр, мансо инде. А что, потепоту ирин мархау? Ну, какие проблемы есть ли вообще у корейцев? Вот сейчас, как вы смотрите, вы же работаете. Много первый раз слышала. Первый раз слышим такой корейцы политики, вообще мы не слышали. 에르네스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넘겨줍니다. 일하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 문제로 상담하기를 원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합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О том, какие сейч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и будут, она может написать, и как бы мы уже постараемся как бы ответить или же решить ту или иную проблему. 네, я дома. Здравствуйте. 에르네스트는 고려인 3세.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한국말 조금 아세요? 한국. Скажи, что здесь родился и 한때는 대한민국을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계속됐죠. 할아버지는 계시는 동안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세대라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이렇게 교육은, 지식은 힘이다 라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의회에 진출한 뒤 해야 할 공부가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과 교류와 협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무엇보다 한국어 공부에 주력합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합니다. помню свое детство. По детству корейцев были они, но не так,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они были, корейцы. И сейчас Корея поднялась, и многие вещи, машины особенно, и прочие ценности идут из Кореи. Конечно, это воодушевляет, конечно, это толкает тебя. 에르네스트는 고려인 청년들과 모임을 만들고 자주 어울리는데요. 정보도 공유하고 상담도 하고 재외동포라는 같은 입장이라 나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고 좀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진로 고민에 대해 얘기도 많이 하고 두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두 배로 더 열심히 미래를 개척해보려 합니다. Такж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и очень такие энергичные, добрые, счастливые, смотря вот, как сказать, хочется быть примером, смотря на таких людей. Сам заряжаешься энергией, двигаться дальше, быть таким же человеком. Такое желание появляется. 고려인 청년들의 아리랑은 꿈과 도전의 아리랑입니다. Ich bin ein Mädchen aus Pyräus und liebe den Hafen, die Schiffe und das Meer. Ich lieb das Lachen der 독일에서 태어난 재외동포 마르틴 현은 최근 독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지난해 여름 정계 문화계 인사들이 초청된 강연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요. 이날 주제는 여행. 마르틴은 한국 여행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Nach Korea zu reisen, für mich war das Schöne, dort unterzutauchen, wie ein U-Boot. Und nicht angestarrt zu werden oder irgendwie beschimpft zu werden. Weil hier in Deutschland ich nicht nur verbaler Natur Rassismus erlebt habe, sondern auch physische Angriffe, Übergriffe erlebt habe, war das für die Seele sehr wohltuend, einmal so unterzutauchen in eine Gesellschaft, wo man nicht angestarrt wird, wo man nicht beschimpft wird. 이민자의 고뇌, 인종차별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의 책 이웃 역시 독일 사회의 차별을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의 실제 경험담이기 때문이죠. 마르틴은 과거 아이스하키 선수였습니다. Ja, genau. Ich war dort in der deutschen Eishockeyliga, in der Bundesliga, erster koreanischstämmiger Eishockeyspieler überhaupt in der Geschichte. Und für mich war es sehr wichtig, weil ich da Nummer, kann man nicht sehen, aber Nummer 71, 71, 제 번호였어요. 71년 우리 어머님 독일로 오셨어요. 어머니는 간호사로, 아버지는 광부로 돈을 벌기 위해 독일에 왔다 정착했습니다. 고국을 떠나온 지 50여 년, 평생 광부로 일하며 사선을 넘나들었던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식들의 성공이었습니다. 마르틴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이었죠. 아버지, 건강 어때요 오늘? 오늘 건강 괜찮은데. 셰프한테 인포지온 거 막. 야, 아빠, 우리 어머님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아이고, 네 엄마 나한테 잔소리 얼마나 하는데. 야, 나 못 살겠다. That's good. 어쨌든 간에 네 옆에 가서 네한테 잔소리 좀 하면 좋겠다. 여자는 잔소리 하느라고 태어났어요. 아이. 세상에. 여기 올 때 1971년도에 20kg를 들고 왔어요. 가방 하나. 20kg 들고 왔는데 이렇게 그거 3년 만에 이제 집에 돌아간다 했는데 몇 3년이 되고 몇 20kg가 됐는지 셀 수도 없게 됐고 독일도 제 2의 고향이 됐습니다. 네, 한국은 항상 마음의 고향이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한번 와보시겠어요? 여기 지하실에 조심하세요. 아이고 이게 다 뭐예요? 야, 정고미가 선수 때 입은 71번 그렇고 여기는 또 그리고 여기 제가 선수 때 입은 다 옷이라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선수 때 입은 옷이 아직도 많이 있죠. 항상 이렇게 태극기가 있고. 그런데 22년간 기회를요 하루 안 놓치고 개 운동을 가르쳤는데요. 여기는 노랑머리가 많잖아요. 3,500명에서 30명을 뽑아 올리는데요. 까만 머리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까만 머리 하나 속에요. 노랑머리 사람들이 어떻게 질투하겠습니까? 그걸 이기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외국, 한국에서 왔지만은 이 사람은 그 경쟁을 이기려고 그러면요. 애를 어떻게 운동을 시키겠습니까? 새벽 4시 반에 운동장에 나갔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던 훈련 덕분에 마르틴은 초등학생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독일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선발됩니다. 한인 최초였죠. 나는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제대로 댕기나 마나 이런 식으로 학교 졸업장 하나 받았지만은 내가 돈 21장 벌 때 내가 너희를 심어줄 이 시간에 애들이 해라. 이거 놓치고 나면은 아버지처럼 이런 중노동밖에 못한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독일 프로리그에까지 진출했던 마르틴은 은퇴한 뒤 스포츠 행정가로 활동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에서도 일하고 성화봉송 주자의 영예도 누렸습니다. Einerseits muss ich sagen, ich bin jetzt, wo ich gerade darüber rede, auch emotional bewegt, weil natürlich, und wenn ich zurückdenke an meine Eltern, die gekommen sind mit einem Koffer und unter Tage gearbeitet haben, dreckig, schmutzig, harte Arbeit, ich in einer ganz anderen Situation zurück nach Korea gehen konnte, mit einem Anzug an, sauber gekleidet, meine Mutter als Krankenschwester, die vielen Krankenschwestern, die gekommen sind, war das für mich ein sehr emotionales Erlebnis, anders zurückzukehren in das Land meiner Eltern.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금이 환영한 아들. 언젠가 멋진 양복을 입고 조국에 가고 싶다는 아버지의 꿈을 아들이 이뤘습니다. Weil ich diesen Fackellauf der Generation meiner Eltern gewidmet habe, meinen Eltern, die sehr viel für uns getan haben, geopfert haben, damit wir in diese Situation kommen, niemals unsere Träume zu begraben, wie sie begraben mussten, ihre Träume, dass wir unsere Träume leben durften. 마르틴의 아리랑은 눈물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했던 부모님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자신의 꿈을 버리고 가족의 길을 개척해야 했던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전하는 뜨거운 감사입니다. 잠든 빛 떠돌리고 저 바닷속 헤엄쳐가자. 어쩌면 그 힘들었던 세월 부모님 세대 재외동포들은 아리랑이 있어 버틸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 어떤 아리랑을 불러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동포 청년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재외동포 청년분들이시죠? 네. 아리랑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들었는데 그때는 한국어를 몰랐는데 네. 아리랑은 알고 있었어요. 네. 한국어를 모를 때. 네네네네. 그때부터는. 어렸을 때 항상 들었는데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한글 학교던가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께서 알려주셨다던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피 속에 막 디폴트 값으로 있는 그런 멜로디잖아요. 저희한테는. 옛날에 저희 어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또 더 위에 우리 조상님들은 힘들고 막 외롭고 그럴 때 아리랑을 듣고 그리고 불렀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부를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리랑을. 네. 어떨 때 입에서 막 흥얼거리게 되고 그러나요? 저는 오히려 기분 좋을 때, 좀 흥이 날 때 이 노래가 스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멜로디가. 저희도 슬플 때 아니라 아무래도 어떤 셀레브레이션 있을 때 아니면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 한번. 가사가 아까 알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오 마이 갓. 아리랑 이거 해야 되잖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 한국이 자랑스러울 때 그때 제일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뭔가 한국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나 한국이 자랑스러울 때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 때문에 제가 부담이 좀 덜 되게 여기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신나는 아리랑, 자부심의 상징. 아리랑이 달라졌습니다. The list this year is amazing, and it's a group of people that reflect the very best of our city. Turned it into a recipe for success with 15 retail storefronts right throughout Alberta. There's more in the works. He is Andrew Kim. 지난해 캐나다에서 주목받는 청년 사업가에 선정된 앤드류 김. 우선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 왜냐면 이 상을 떠나서 저 뒤에서 서 있는데 40명 중에 한 그래도 12분 이상이 저한테 오셔서 와우 먹어봤다. 와우 너무 맛있다. 너 다음에 뭘 할 거냐? 이라는 질문을 주셔서 너무나 지금 기분이 좋고 캐나다 캘거리에서 한국 음식과 한국 플레어가 들어간 여러 가지 한국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캐나다에 소개하고 넓히는 일을 하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올해 나이 38살. 베이커리 사업에 뛰어든 지 8년. 약 20명의 직원들이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데요. 앤드류가 만드는 건 놀랍게도 한국식 빵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잘 나가는 제품들. 일단 모양이 똑같은데요. 한국의 빵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빵들입니다. 요 꽈배기,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꽈배기인데 요것도 매우 한국스럽지만 여기 외국인들도 매우 사랑해 주는 빵이고요. 요거는 그렇다 보니까 저 컨비니언스 스토어나 아니면은 가스스테이션 이런 곳에도 지금 납품을 하면서 팔고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100여 종류의 빵과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답니다. 와우 베이커리를 처음 창업하고 다 한국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고 아시아계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우리 한국만의 빵 맛으로 외국인도 충분히 돌파하고
접근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거기서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매장이 15개, 한국빵 전문 매장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So amazing. I love Korean bakery because it's always about fresh and taste and sweets. So I know also like the one word which I say every time. 감사합니다. 앤드류는 사실 변호사인데요.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면서 사업 구상을 했답니다. 한국을 갈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음식과 문화와 이런 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데 그런 재미를 캐나다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또 이런 퀄리티와 이런 이쁜 제품들이 캐나다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캐나다인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대한 계획 아래 진행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건 아닙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한국 제품과 다른데 같은 맛을 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한국에 있는 레시피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테스팅을 했는데 빵 맛이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한 2달쯤 됐을 때도 계속 빵 맛이 안 잡혀서 이거 괜히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시도하고 밀가루도 그때 한 20몇 가지 계속 테스트하고 버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3개월 조금 지난 시기에 빵 맛이 이제 소보루, 팥빵, 카스타드빵 이런 게 잡히기 시작해서 그때 엄청나게 큰 안도의 한숨을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한국의 레시피를 최대한 갖고 와서 여기 현지화 시키다 보니까 물, 공기, 습도, 그 다음에 당연히 밀가루, 버터 같은 게 다 현지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이제 여기 캐나다 현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시면 안 되는데 네, 저희의 레시피입니다. 이 작업을 도운 건 한국인들. 네, 우리나라 빵이 지금 여기 캐나다나 이렇게 외국 빵들은 큼직큼직하고 좀 투박하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빵은 조금조금한 게 아기자기 예쁘고 맛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접목을 시키는 거죠. 직원 대부분이 한국에서 온 분들입니다. 앤드류의 회사가 채용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물론 외국인 분들도 많이 고용을 해서 같이 함께 같이 일을 해봤고 근데 공장에서 보신 것처럼 손이 빠르십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도 확실히 있으시고요. 디테일한 부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분은 한국 분들이 제일 열정이 많으시고 케어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 대학과 협업해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젠 현지화입니다. 네, 메이커성이죠. 크로상 오리지널인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빵입니다. 저희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는 이제 크로상류를 제일 많이 드시고 또 어디 가서든지 흔히 찾을 수 있는 빵입니다. 한국 빵만 팔아도 당연히 어드밴티지는 가져갈 수 있지만 저희 와우 베이커리는 앞으로 50년, 100년 하는 그런 회사와 브랜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웨스턴 퍼스트 여기 있는 캐네디언들이 제일 선호하고 익숙하고 아는 빵을 먼저 더 맛있고 퀄리티 높은 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저희 와우 베이커리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더 높이고 익스포저를 높인 후 한국 빵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면서 한국 빵도 더 널리 알리는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 앤드류도 아리랑을 부를 때가 있을까요? 아리랑이 저에게 의미는 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 저희가 맨날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늘 어려운 부분이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당연히 있지만 아리랑 고개를 넘는 것처럼 그냥 계속 한 발 한 발 뒤지면은 언덕을 올라가게 될 거고 지치지 않으면은 그 언덕을 넘어설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내리막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그런 analogy 그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리랑은 저한테는 힘든 지금 시기를 계속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멜로디인 것 같고
산이 높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계속 걷게 하는 힘. 앤드류는 그 아리랑의 힘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하탄에서 살고 사업하고 있는 토니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실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뉴욕에 98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성공을 꿈꾸며 몰려드는 미국 뉴욕 맨해튼 거리에 토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북적북적 손님들이 많네요. 한국 바비큐 식당입니다. 그래서 갈비도 팔고 한국 음식도 팔고 전혀 퓨전이 아닌 오리지널 한국 식당이에요. 그래서 미슐린 빈볼만 상도 탔고요. 다이너스 초이스 넘버1 상도 탔고요.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초이스 어워드를 탔고요. 정통 한국 음식, 한국의 맛을 내기 위해 식재료를 한국에서 수입하기도 합니다. 설이 가까워오자 특별 메뉴로 떡국도 등장했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우리 풍습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식당에서도 일하고 노가다도 하고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가리지 않고. 한국말 여기서 배웠어요. 뉴욕으로 이제 이사 오고 나서 한국 손님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델리 가게 주인, 세탁소 주인, 뭐 여러 만하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 손님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래서 뭐 짜장면도 사러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 됐어요. 빈손으로 뉴욕에 왔던 청년은 한인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고 27년 만에 부동산 임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And then you stick it in a microwave, you kill the dough. I'm wondering when he finds time to sleep, you know? This is something that we're all wondering. So we're surprised, you know? He's a workaholic, yeah. He's a workaholic. No, literally, like, I think he's bionic, you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how he does that. 여기가 한인타운 한복판이에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빌딩, 토니의 건물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32가에 비어있던 사무실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1층을 한국 슈퍼마켓 하시는 손님한테 분양을 하고 위에는 지금 아파트 70지개를 공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임대하고 나서 뭐 분양을 하든지 할 거예요.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 한복판인데 임대나 분양 걱정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늘면서 잘만 지으면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하나가 다 아파트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췄다는데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데모룸이에요. 한국과 한국 기업의 성장이 재외동포 토니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I'm very proud to be Korean.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 아니었으면은 오늘의 우리 회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인이었고 또 만하탄이 있었고 한국 손님들이 있었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오기 시작했고 한국 투자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또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런 모든 우연치 않은 일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저는 시실리에 있는 조그만 식당 주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땐 그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길을 열어주었던 뉴욕의 재외동포들 덕분에 공동체의 힘, 아리랑을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아직도 일본 시대였어요. 소니, 워크맨, 뭐 토요타, 뭐 캐머리 타고 싶어 막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 코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네시스 타는 거 좋아해요. 차가 꼴도 비싸고 한데 너무 고급스러워 좋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젠 그 또한 자랑스런 재외동포가 되고 싶습니다. 토니의 아리랑은 성공 신화를 향한 각오와 다짐의 아리랑입니다. Man, Are you hungry? I'm hungry. you're hungry? Yeah, you wanna cook something together? Sure, what would you like? How about tteokbokki? Tteokbokki gonna be tasty, right? Let's go. Yeah. 미국 유학 중에 남편을 만나 재외동포의 삶을 살게 된 미영 마골리스. 이들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묵이 잔뜩 들어간 떡볶이입니다. 남편에겐 추억의 음식이라는데요. It went into winter, and I was on my way to Thailand, so I didn't know that it would be so cold. And then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and every couple blocks, I would basically get the tteokbokki and the 어묵. the odeng, soup. the Odeng, soup, yeah, odeng odeng. soup, and that kept me warm during that whole trip. 그때부터 제프리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한국인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네요. 한국 드라마 주제가가 술술 나옵니다. The first drama that I watched was Rooftop Room Cat, and I saw one episode and then I was hooked. Yeah, and then found one after another, and I kept watching more and more shows. So Full House, First Love of a Royal Prince, Daejang Gwen, Jewel Palace, and one of my favorites was Bulse, because he's an engineer and I'm an engineer. I still remember part of when we first started dating. It was interesting. It reminded me of the show Rooftop Room Cat because she had 7 jobs. I don't think I know anyone as busy as her, Korean or not. 미영 마골리스. 한국 이름은 설미영. 두고 온 가족과 고향은 늘 미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가 항상 보고 싶죠. 저 혼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와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또 제가 웬만하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나쁜 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무용가입니다. And then just like when I just give it to the back, and then you guys kind of mix it together. Make sense? Or just like so. Go. Yeah. Twinkle. Six. And then just find it. Yes. And then find it. Yeah. And then just up. 시애틀에서 무용단을 이끌며 안무가이자 무용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용 지도를 받는 단원들은 독특한 춤사위가 한국 무용이라는 걸 알고 있죠. I knew just like a little bit about Korean dance, honestly not very much at all. So it's been really fun and interesting to get introduced to that because that's definitely not part of like what is my culture. And so getting to like explore that and do it with Myung has been really nice. 서양의 현대 무용과 접목된 한국 무용.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죠. She's just one of those people in this world that are, there's something about them that's really special and you just want to be around that. And it's the way she cares about everyone around her. Of course, it's her creativity. 지난 가을 그녀가 내놓은 새로운 프로젝트는 한국 설화 오작교. 저는
저미는 어떤 스며드는 한국 문화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국 정신으로 같이 얘기하면 어떨까? 그러다 제가 이름을 생각해낸 게 이제 오작교.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 그 러버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정말 그리워하던 그런 어떤 그 감정을 하루에 만나서 정말 회포를 푸는 날. 피곤해요. 근데 재밌어요. 이번엔 아리랑 노래를 연습하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알까요? Yeah, it's a little sad song actually. So it's like you might like logging the person and then just like feeling someone just living away and thinking about the person and then just like little cursing the person though. If you go away, it's just like you're gonna get sick. So don't leave me. Something that mind goes that too. But it's more like in Korean, all the Korean people hear this song. At some point, it's kind of deep heart touch. And then someone who's just like something like us, you know, we just left our hometown, right? 한국의 정서를 느끼게 해주려고 아리랑을 소개합니다. 함께 불러봅니다. 아리랑 음악을 들을 때는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냥 이게 한이 담긴 노래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저는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리랑을 들으면 눈물이 조금 나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뭐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겠지만 아마 어떤 이런 어떤 연결이 고린 것 같아요. 감정의 연결선, 제 깊은 저 안에 있는 깊은 한국인의 피, 어떤 한국인의 정서, 네 언제든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리랑이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잔나비의 아리랑이 완성됐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 연습이 되는 노래가 아닌 딱 그런 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달라지는 노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냥 잔나비스럽게 해봤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두고 온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응원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저마다의 아리랑을 품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재외동포가 아름답습니다. 아리랑 고개로